답이랑 올타랑 타보셨잖아요. 네. 답이 더 훨씬 비싼데 어떻게 다르냐? 그냥 솔직하게 어떻다. 답이랑 올타랑 타보니까 어떻다. 그리고 뭐 휠 여러 가지 저희 휠 상당히 여러 가지 타보셨는데 어떤가? 이렇게. 일단은 2년 전에 대표님께서 답 알파 3를 만들어 주신 거를 제가 그거를 좀 오래 타면서 네. 알파 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제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평지나 내리막 같은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을 휠셋으로 어느 정도 커버했던 느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휠셋 같은 경우에 네. 측풍의 영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휠셋이 다 똑같은 휠셋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다 호기심에 휠셋을 구매하게 됐고 직접 타봤고 네. 어떤 분들은 측풍이 강하다고 하면 뭐 꿈쩍도 안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냥 휘청휘청하는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항속과 그 순간 가속 같은데 그런 반응성과 그 유지력 같은 부분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휠셋이에요. 네. 그래서 2년 전에는 뭐 언덕도 더 빨라졌고 평지도 빠른 속도로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고 내리막에서도 좀 더 안정감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네. 네. 답이었습니다. 네. 제가 평지랑 내리막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평지 내리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못하는 부분이 내리막을 내려가는 구간인데 네. 예, 그 휠셋으로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평지에 약해요. 네. 네, 저는 평지를 잘 타고 싶은 사람이고 스프린터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네. 저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 휠셋이 어느 정도 위안을 해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답 알파3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느끼셨는데 혹시 답 디스크 브레이크는? 답 디스크는 제가 소유해서 타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고객님들한테 판매했던 건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점검 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네. 시승을 해봤을 때 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일단 무게가 가벼운 거에 대한 그런 반응성 네. 하지만 참 스포크가 몇 개 없어서 네. 참 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뭐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파워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모든 휠이 대부분 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상당히 단단한 휠이라고 느꼈습니다. 답 12만이 마찬가지로. 네. 그렇군요. 올타 50을 최근에 살짝 타보고 계신데 네. 엄청 가벼운 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제 느껴보신 그런 소감? 체감이 어떠신지. 네, 그 정확하게 올타 50 디스크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 뭐 장거리를 타면서 느꼈던 게 아니라 여기 하우 고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은 코스죠. 네,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면서 다른 휠셋들이랑도 같이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GT AIC 1145mm 네. 그걸로 처음 탔을 때 제 평균 파워가 185가 나왔고 네네. 그 다음에 기록은 7분 3초. 네. 네. 재밌는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내려와서 바로 올타로 세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탔을 때는 평균 파워 195. 네. 그 다음에 시간은 7분.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좀 바람이 조금 네. 세기가 강해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자전거, 휴에즈 자전거로 루게 블레이드 정말 휴에스네요. 휴에스 RS. 그것도 이제 작년에 만들어 주셨던 경량 1셋을 끼고 700g 대. 700g대 1셋을 끼고 타봤는데 네. 그거는 파워는 177 네. 그리고 시간은 7분 5초 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정확하게 테스트는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파워를 얼마나 더 아끼고도 그 시간대에 들어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휠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정말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 각 휠에 대해서 한 2, 3회는 하고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파워 수치를 평균 파워를 최대한 똑같이 맞추고 해야 데이터가 차이가 날까 말까 네. 하는 그런 상태로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사실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사실은 평지나 내리막입니다. 왜냐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타이어와 휠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필에서는 사실상 이제 무게와 파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차이를 보시기가 이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타이어 세팅만 공기압만 제대로 하셨으면 아마 거의 다 비슷한 그런 기록이실 거예요. 사실 승차감 부분이나 이런 기록적인 거를 조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GT 스위스1은 튜블리스 세팅이 되어져 있던 28C 타이어였고 네. 그 다음에 올타 50에는 맥시스 타이어에 25C 걷다가 뷰티 튜브를 넣었었고요. 아, 엄청 그다음에- 불리한 조건이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제 경량 700g 휠셋에 되는 컨티넨탈 네. 튜블러 타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요. 걔도 되게 불리한 네,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네. 또 심지어 그 타이어는 어택 포스였습니다. 예, 아, 20, 23mm에. 22, 앞 22, 뒤 24.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어택 앤 포스의 튜블러도 안에 있는 튜브는 부틸 튜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본딩 하셨나요? 테이핑 하셨나요? 테이핑 했어요. 테이핑을 했다. 그러면 정말 옵티멈 최적으로 본딩을 3겹씩 한 것보다 테이핑을 하면 아무리 좋은 테이프를 쓰더라도 평지 기준으로 한 7, 8와트 정도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좀 비슷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부분에 뭐 큰 네. 차이는 느낄 수는 없었고, 그거는 제가 딱 7분에만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네. 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네. 중요한 거는 올타 디스크의 느낌은 제가 느꼈던 거는 순간적으로 제가 힘을 쓰고자 할 때 그 반응성이 네. 빨랐어요. 네. 내가 원할 때 탁탁탁 쳐주고 나가는 게 있었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을 치고 올린 다음에는 유지가 훨씬 더 좀 수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네.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좋았던 건 내리막. 네. 내리막. 또 내리막이다. 네. 내리막에서 확실히 25C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확실히 있었고, 가속이 되게 빨리 붙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 반응성, 예민함, 네. 조향에 대한 예민함이 50mm 치고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이제 림도 가볍고 네. 림의 내부 폭, 외부 폭, 그다음 외부 형상 같은 부분,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이제 너무 강하지 않은 휠의 강성,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 않은 휠의 강성, 요걸 맞춰놨기 때문에 코너를 할 때 민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딱딱할 때 생기는 그 불안함, 예를 들어 노면이 아스팔트가 약간 갈라져 있는 거를 코너를 돌고 지나갈 때 생기는 불안함, 이런 게 이제 별로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가 지금 네. 디스크 자전거가 없어서 아, 네, 잠시 위아이스 자전거를 좀 아, 빌려서 네. 네, 진행을 네.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위아이스에 뭐 스폰을 받거나 하진 않지만 네.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하실 거니까 위아이스 새로 나온 저희 와스 프로 XP인가요? 네. 이거를 가지고 타보셨는데 혹시 프레임은 어떠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로 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예, 저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이나 컨트롤이 좀 편한 쪽에 네. 자유자재를 제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올라운더를 더 선택하는 예, 라이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편견으로 에어로 자전거를 봤을 때, 와, 저거 딱딱하고 무거워서 저걸 어떻게 타.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라이딩을 했는데, 네, 라이딩을 하는 순간 모든 편견이 다 깨졌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뭐 휠을 가벼운 걸 저희 걸 끼긴 했지만 프레임 포크 이런 것들도 가볍게 나오나요?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는 지구한바퀴에서 커스텀한 와스 프로 XP2 커스텀도 하시고. 네, 올타 50 디스크 휠셋을 장착하고 MCFK 안장을 넣었을 때 네.
약 6.5kg가 아, 네, 가볍네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 이제 프레임 포크가 상당히 가볍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구 한 바퀴 오시는 많은 손님분들께서 저희 뭐 필드를 많이 타보시고 이런 피드백들이 있으실 텐데 네. 혹시 그런 것들 중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휠레 박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유니크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디자인에 일단 이목을 끌지만 가격에서 네. 저희가 그냥 아무래도 국산품이면 좀 저렴했으면 하는 소비자분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면에서 조금 네,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가능한 거라면 네. 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뭐 유명한 브랜드를 따라가지 말고 네. 정말 네. 전우수환 대표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예, 이렇게 만드시는 휠인데 예,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답시그마기는 한데요. 답시그마 디자인은 그 카본 패턴이 달라서 약간 네. 덜 쳐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시그마를 더 추천을 드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00만 원이 약간 넘게 차이가 네. 나죠. 답시그마는 300 중반인데. 근데 사실은 옛날에 처음 답을 출시할 때 마음가짐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디스크 브레이크로 시장에 가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 때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모든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로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면 프레임의 포크랑 뒷삼각 자체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너무 브레이크를 거기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드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면 강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는 그 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카본 스포크가 그때 당시 처음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써야겠다. 됐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카본 스포크가 나온 걸 보니까 인장 강도 테스트, 강성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정면 강성을 낮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스포크가 단단한 거를 쓰는데 정면 강성을 낮추는 게 뭐가 될까 해서 스포크를 조금만 쓰면서 3개씩 모아 놓자 하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포크가 이제 림브 때는 앞에 스포크가 16개, 18개 가능했잖아요. 근데 디브는 이제 브레이크가 허브 쪽에 달려 있으니까 지면부터 허브까지 스포크로 이제 돌림 힘을 통해서 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힘이 스포크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면 스포크들이 이렇게 레디얼로 방사형으로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18개를 싹 다 방사형이 아닌 그 탄젠셜이라 하는데 접선 방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스포크가 최대한 적어 보이게 하자. 18개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건데. 근데 내놓을 때부터 사실 그게 벌써 2020년 10월인데, 그때 당시에 내놓을 때는 뭐 유명한 집 최상급이라든지 보라 최상급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계산할 수 있는 거, 뭐 위적인 거 싹 다 했고, 뭐 사실 분들만 사시고 그냥 많이 팔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휠은 전혀 아니고, 그냥 사실 분들만 사시고 안 팔리면은 뭐 저만 쓸게요 이런 느낌으로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그걸 좀 더 접근성을 높여서 이제 내놨던